삼성전자 목표가 67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그냥 막연한 희망 회로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추격자로 보는 게 아니라 HBM솔에서 다시 판을 바꿀 수 있는 회사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67만 원 목표가가 과한 숫자인지 아니면 HBM4 반전과 실적 재평가가 붙으면서 진짜 다시 열릴 수 있는 상단인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정말 극단적인 장을 지나왔습니다. 폭락장 이후 시장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하이닉스에 밀린 종목으로 끝날까? 아니면 HBM4와 장기 공급 계약, 실적 전망 상향을 타고 다시 한국 반도체 대장주 프리미엄을 되찾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맞춰 목표가 상향 뉴스가 붙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59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높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의 상단을 다시 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67만 원, 이 숫자만 들으면 너무 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미 많이 올랐고 최근 변동성도 너무 컸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목표가 상향의 근거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목표가 상향은 단순히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으니 다시 간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2분기 실적 전망 개선, 성과급 충당금, 부담 완화, 장기 공급 계약 기대, 범용 메모리 가격 강세, HBM4 출하 확대, 그리고 2026년 이후 ROE 재평가, 이런 요소들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단순한 기대감이면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HBM4라는 구조적 반전이 붙고 장기 공급 계약이 실적 안정성을 높이면 시장은 주가 상단을 다시 계산합니다. 67만 원 목표가는 지금 당장 찍는 숫자라기보다 삼성전자를 다시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볼 수 있다는 시장 신호에 가깝습니다. 노무라가 본 핵심 중 하나는 2분기 실적입니다. 성과급 충당금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상향됐습니다. 이런 비용 이슈가 왜 중요하냐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락장 이후에는 이런 실적 방어 재료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실적 추정치까지 같이 내려가면 시장은 그 하락을 위험하게 봅니다. 반대로 주가는 흔들렸는데 실적 전망은 오히려 올라가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다시 계산합니다. 이 정도로 빠질 이유가 있었나? 실적은 살아있는데 주가만 과하게 흔들린 것 아닌가? 삼성전자가 지금 바로 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반등이 단순히 폭락 이후 되돌림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이유가 실적 전망 상향에 있다고 봅니다. 가격이 내려왔고 실적은 버티고 있고 목표가는 올라가는 구조, 이 조합은 주게 꽤 강합니다. 국내 증권사 쪽에서 나온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과의 LTA,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 높은 범용 제품 가격으로 협상됐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리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건 실적 변동성입니다. 좋을 때는 엄청나게 벌지만 가격이 꺾이면 실적이 빠르게 무너지는 구조였죠. 그런데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되면 이 구조가 달라집니다. 고객사가 몇 년 단위로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도 일정 수준에서 협상되면 삼성전자 실적의 예측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AI 데이터 센터 고객 입장에서도 메모리는 이제 싸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AI 서버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장기 공급 계약과 고성능 메모리 공급망 안에 들어가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단순 메모리 사이클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공급자로 다시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HBM4가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그동안 하이닉스보다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시장이 삼성전자의 할인율을 붙인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에서 선명했습니다. 엔비디아 공급, 높은 마진, AI 메모리 병목을 잡은 위치가 하이닉스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HBM3 검증 지연과 고객 신뢰 회복 문제 때문에 시장 평가가 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HBM3G에서 늦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HBM4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HBM4는 단순히 이전 세대보다 조금 좋아진 제품이 아닙니다. AI 메모리 경쟁의 다음 판입니다. 그리고 다음 판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리고 있습니다. HBM4부터는 경쟁의 성격이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DRAM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고객 맞춤형 기능, 패키징, 수율 안정화, 양산 경험까지 모두 중요해집니다.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숙제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숙제는 분명합니다. 고객 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양산 품질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율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보다 늦었다는 시장의 의심을 실제 납품과 매출로 깨야 합니다. 하지만 기회도 큽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DRAM, 낸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까지 여러 축을 동시에 가진 회사입니다. HBM4 이후 세대에서 고객 맞춤형 구조와 로직 설계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삼성전자의 넓은 사업 구조는 다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재평가의 문이 HBM 소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최근 HBM 엔지니어 확보 전쟁도 이 흐름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엔지니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론, 중국 업체들까지 한국 반도체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채용 뉴스가 아닙니다. HBM 경쟁의 본질이 기술 자료 몇 장이나 설계 능력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양산해본 사람, 수율을 안정화해본 사람,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맞춰본 사람, 첨단 메모리를 라인에서 굴려본 사람이 가장 중요해진 겁니다. 그 경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인재 유출 리스크도 있지만 동시에 삼성전자가 가진 양산 경험과 인력풀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보여주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HBM4 시대에는 사람이 곧 경쟁력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인재를 지키고 조직을 HBM4 중심으로 다시 정렬하면 시장 평가는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 반전은 단순히 하이닉스를 따라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전체 밸류체인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하이닉스에는 HBM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AI 메모리 시장이 더 커질수록 한 회사가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 AI 칩과 AI 데이터 센터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고객은 더 많은 HBM을 원합니다. 더 안정적인 공급을 원합니다. 더 긴 계약을 원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시 들어올 여지가 커집니다. HBM4에서 삼성전자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늦은 회사가 아니라 필요한 공급자로 다시 보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목표가 67만 원 논쟁이 나왔다고 봅니다. 목표가 상향을 단순히 증권사 리포트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주가가 정말 크게 가려면 시장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기존 프레임은 이랬습니다. 좋은 회사지만 느리다. 체급은 크지만 하이닉스보다 덜 선명하다. HBM에서 늦었고 비메모리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하이닉스만큼 강하게 재평가받기 어렵다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전망이 올라간다. 장기 공급 계약이 붙는다. HBM4 일부 출하와 3분기 확대 기대가 있다. 자사주 매입 기대가 있다. AI 인프라 전체 수요가 삼성전자에 연결된다. 이렇게 바뀌면 삼성전자는 더 이상 애매한 대형주가 아닙니다. 하이닉스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대장주 프리미엄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바로 이 프레임 전환 구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67만 원을 곧바로 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숫자는 방향을 보는 숫자입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의 상단을 어디까지 열어두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주가는 항상 계단식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폭락 이후 반등이 나옵니다. 그 다음 35만 원대 안착을 시도합니다. 그 이후 마이크론 실적과 메모리 가격,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확인되면 40만 전자 제도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HBM4 출하 확대와 LTA가 구체화되면 50만 원 이상 목표가 논쟁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HBM 스소로에서 고객 신뢰 회복이 분명해지면 67만 원, 같은 높은 목표가도 시장 안에서 완전히 허무맹랑한 숫자로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당장 67만 원을 찍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67만 원 목표가가 나온 이유는 분명하고 그 이유가 HBM4와 실적 재평가라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단은 다시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40만 전자 흐름으로 가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실적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번 목표가 상향에서 나온 것처럼 2분기 실적 전망이 올라가는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성과급 충당금 부담이 줄어든 효과가 실제 실적에 반영되는지, D램과 낸드 가격 강세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얼마나 붙는지, 장기 공급 계약이 실제로 숫자로 보이는지, 그리고 HBM4가 3분기 이후 매출 확대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이 흐름이 이어지면 삼성전자는 단순 반등에서 실적 재평가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시 40만 전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으로 많이 올라온 만큼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늦게 붙는 재평가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HBM4에서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반전은 단순히 물량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AI 고객들은 한번 공급망을 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HBM은 GPU와 AI 가속기 성능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조금만 수율이 흔들려도, 조금만 납기가 밀려도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기술 전환에 따라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이 신뢰를 회복하면 시장 평가는 빠르게 달라집니다. 늦었다는 평가가 다시 들어왔다는 평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는 평가가 장기 공급자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로 바뀌면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2026년 하반기 삼성전자의 가장 큰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메모리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노무라 역시 비메모리 사업에서는 실적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높은 목표가를 정당화하려면 메모리만 잘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에서 손실을 줄이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수율과 수익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HBM4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HBM4 이후에는 베이스 다이와 로직 설계, 고객 맞춤형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역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따로 노는 사업으로 두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패키지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면 비메모리 리스크도 점차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완전히 확인된 뒤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보이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는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3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상향을 반영하는 재평가 초입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폭락 뒤 다시 올라오고 목표가 67만 원 뉴스가 붙고 실적 전망 상향이 나오면서 시장은 삼성전자의 상단을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HBM4 검증과 출하 확대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HBM4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3분기 이후 출하 확대 흐름을 보여주면 주가는 40만 전자 재도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AI 메모리 전체 재평가 구간입니다. HBM뿐만 아니라 서버 DRAM, SSD, LPDDR, NAND, 장기 공급 계약까지 같이 실적에 반영되면 삼성전자는 다시 50만 원 이상 목표가 논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단기 흔들림을 거치더라도 이 세 단계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급하게 던질 구간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폭락 이후 다시 시장 중심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단순한 낙폭과대 반등이 아니라 목표가 상향, 실적 전망 개선, HBM4 반전, 장기 공급 계약 기대가 붙어 있습니다. 보유자는 지금 단기 등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삼성전자가 40만 전자 흐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봐야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35만 원대 안착을 시도한 뒤 마이크론 실적과 삼성전자 실적 기대가 맞물리면 40만 전자 재도전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끝의 신호라기보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자는 지금 공포보다 재평가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무리한 추격보다 눌림이 좋습니다. 목표가 67만 원 뉴스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하면 지금 바로 사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도 급등한 날 바로 따라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삼성전자가 눌릴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HBM4 관련 뉴스가 이어지고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업황을 확인해주고 삼성전자가 34만 원대 위에서 가격을 지켜주면 그 눌림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관심권에서 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더 이상 하이닉스보다 늦은 종목이라는 프레임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HBM4에서 판을 다시 열 수 있는 종목으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이 흐름을 따라가되 추격이 아니라 분할로 접근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현금 보유자에게도 삼성전자는 다시 중심 후보입니다. 그동안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됐고 삼성전자는 덜 선명해서 망설였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쪽에도 명확한 재료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상향, 실적 전망 개선, 장기 공급 계약, HBM4 출하 확대, 자사주 매입 기대. 이 조합이면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현금 보유자라면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흔들릴 때 그걸 단순한 불안으로 보지 말고 분할 진입 기회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0만 전자 재도전 흐름이 시작되면 그때는 너무 많은 투자자가 다시 뒤늦게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그 흐름으로 넘어가기 전 가격과 재료가 동시에 맞춰지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67만 원은 그냥 자극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의 상단을 다시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HBM4 반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HBM4부터는 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구조, 베이스 다이, 로직 설계, 패키징, 양산 수율, 장기 공급까지 모두 중요해지는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넓은 사업 구조가 다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단기 흔들림을 거치더라도 다음 흐름은 40만 전자 재도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HBM4 출하 확대와 LTA, 실적 전망 상향이 실제 숫자로 이어지면 50만 원 이상 목표가 논쟁은 더 커질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끝난 종목이 아니라 HBM 소코에서 다시 판을 바꾸려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자주 사이드카가 걸리는 시장이고 불과 1년 만에 코스피는 역사적인 급등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국민주도 과거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승폭을 보여줬고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은 그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가 10%만 빠져도 시장 전체가 폭락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하락조차도 공포가 아니라 과열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세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시장을 보면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장세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장비주, 소부장, 그리고 미국 나스닥 주도주까지 돈이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예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오르는 종목은 상상 이상으로 오르고 조정도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바로 파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의 주도권 안에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조정 이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지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구간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AI 폭등장의 한복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항상 산업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조정도 더 자주 나올 수 있고 버블론과 신중론도 훨씬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히 종목 하나를 맞히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다음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보는 게 더 아쉬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AI 주도 장세는 개인 투자자에게 몇 번 오지 않는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큰 만큼 흔들림도 크고 잘못된 종목을 잡았을 때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전자책 코스피 8,000태 시대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많이 오른 시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금융위기급을 넘어섰고 주도주의 상승폭도 과거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예전 기준으로 너무 올랐다고만 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반대로 너무 무섭다고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장세의 기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중 최근 부자 반열에 오른 50대 이하 신흥자산가, 이른바 K2밀리가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키우는 흐름이 강했다면 지금은 주식과 ETF, 글로벌 자산, 성장 산업에 빠르게 올라탄 사람들이 새로운 부자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이 수익을 실현했고 동학개미 전략이 외국인 추종 전략을 앞섰고 신흥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부동산보다 주식과 ETF를 더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신호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목표가 67만 원 논쟁은 삼성전자의 상단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뜻이고, HBM4 반전은 삼성전자가 다시 AI 메모리 주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단기 흔들림을 지나 40만 전자 재도전 이후 HBM4 실적 확인과 함께 더 높은 목표가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늦은 종목이 아니라 HBM4부터 다시 판을 바꾸는 종목으로 봐야 합니다.